이 근육도 한바탕 이제 문제를 만들죠. 이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근육이 만들어내는 처짐과 뭉침이 사실은 환자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 주변, 얼굴 주변에는 이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광대 수술을 하면 주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이 뼈에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럼 이 근육은 짧아지죠. 이 근육이 짧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붙어있던 고무줄, 이렇게 붙어있던 고무줄이 얘가 떨어졌어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무줄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겠죠. 그게 바로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 여기에요. 딱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붓고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이 느껴서 나 광대 수술하고 팔자주름이 깊어졌어, 볼이 쳐졌어, 아큐 해야 돼, 리프팅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요거는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시면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얘네들이 리모델링 과정을 겪고 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6개월, 1년 동안 조금 붓기 빠지고 운동하면서 조금 지나가야지 이걸 너무 급한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막 아큐하고 실 넣고 막 침 맞으러 다니고 막 경락하고 이 기다리는 과정을 좀 너무 무시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건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뭐 이게 갑자기 뭐 뭘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둬도 좋아지거든요. 제가 이거 하루 이틀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두고 봤을 때 분명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한두 달째부터 막 침 맞고 경락받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못 말리겠어요. 하시고 싶은 하시는데 효과는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기다려서 좋아질 수 있는 거를 굳이 다른 치료로 막 애써서 더 이렇게 괴롭히는 건 아닐까. 골처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근육 얘기가 더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광대 수술 후에 이렇게 끊기니까 짧아지니까 여기가 뭉친다. 이게 이 동영상에서의 한 가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근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각턱 수술하고 나면은 가장 흔히 보이는 이제 많이 과절제 됐을 때 요런 라인이 생겨요. 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가지고 이 근육이 턱 밑에 이렇게 넓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턱 수술을 할 때 이 근육은 이 뼈 부위에서 뜯어져요. 그러면 얘도 짧아지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꼬리가 내려간 듯 보이고 여기가 땡겨 올라가요. 피부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생기죠. 이 부분이.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이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0여 년 전에 제가 수술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러지 했던 거. 그게 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많이 자르면 좋은 게 아니라 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얘가 땡겨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뒤에는 교근이 있어요. 이 교근은 광대 아치에 붙어서 턱에 붙어요. 그래서 얘를 땡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사각턱 수술할 때 얘는 또 떨어져요. 그럼 얘는 또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갈 때 피부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턱 교근 있는 부위 여기, 입꼬리 내립이 있는 근 여기. 그러면 이렇게 파란 데처럼 얘네들은 다 올라가요. 얘는 올라가는 힘, 얘는 올라가는 힘이에요. 반대로 이 빨간 데는 플라시드마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목 근육이 있어요. 목 근육.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주는 이 활경근이라고 하죠. 이 목 근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는 밑으로 당겨져요. 얘를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은 오히려 여기는 내려가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러한 S자 쉐입의 라인이 사각턱을 많이 잘랐을 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니까 요건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술하고 나면 여기는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죠. 이게 대표적인 과절제의 예예요. 사각턱을 무조건 많이 자른다고 절대 작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턱 끝을 많이 짧게 자르면 얼굴이 짧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턱살이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자른다고 얼굴이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턱 끝은. 그래서 턱 끝을 많이 자르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사각턱 뼈고요. 여기에 이게 골막이에요. 이 골막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막처럼 있잖아요. 아까 짜장면 싸는 랩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뭐 다시 꼬매주고 어쩌고 뭐 뼈에 붙여주고 이런 작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자리에 갖다 주는 노력은 해요.
그 다음에 빨리 컴프레션해서 붙여주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이런 많은 컴파트먼트라고 하죠. 슈퍼피셜 팻이라는 거에 여러 이제 구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 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딥 팻에 이제 페페드의 이런 어떤 수프 뭐 이런 이름들이 어려운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아시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칼팻이에요.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심부볼이거든요.